안전한 것이 가장 땡땡한 것이다.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위험한 것이다.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선택이 진짜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험에 대한 표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우리는 위험한 것을 회피하고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굵고 짧게 도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금융에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수도권과 같이 안전한 지역과 지방과 같이 불안전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는 안전한 항목이고 후자는 위험한 항목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거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선택의 순간에서는 대부분 안전한 항목을 고를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안전한 항목을 원하는 사람들이 최소 80% 이상은 됩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은 공무원, 대기업, 변호사, 현금, 적금, 예금, 국채, 금, 달러, 전세, 강남, 서울, 판교, 수도권, 아파트 등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은 개인사업, 중소기업, 주식, 비트코인, 수도권 외 지방, 매매, 빌라, 상가 등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조정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당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시세의 변화에 의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세로 전환하여 현금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주택 규제 정책으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집을 팔아 전세로 옮겨가면서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보다 주택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르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류되어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금 확보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또다시 전세로 옮겨가며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까요?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공무원이 되어 가늘고 길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막상 9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활해야 합니다. 생활이 굉장히 빡빡해지는 거죠. 또는 대기업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나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가 문제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퇴직 후의 수익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해서 사회에 나온 후 자칫 잘못하면 임원으로 퇴직했지만 육체노동으로 되돌아가 생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어떠할까요? 서울대 나와 변호사가 되며 특급 대우를 받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초, 교대역, 서울지방법원 인근에 가면 스카이대 나온 변호사분들이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반면 대다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자,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위 1% 계층의 상당수가 이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꾼으로 여겨지고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며 자본 수익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행을 하셨던 분들은 큰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매월 수천만 원씩 우습게 들어오는 것이죠. 커피, 바게트, 애견, 실버, 의료, 사업 지원 등의 성장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수익이 높게 나와 사업장을 하나둘씩 더 늘려가며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무원, 변호사, 대기업, 적금, 예금, 전세 등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삶을 선택하고 자산을 지키려고 할 때
안전과 위험이란 단어로 분류하여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선택했던 상황들의 결과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성장과 변화로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결국 성장이 기본 전제 요소가 됩니다. 성장에 대해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형태의 성장이 그대로 이어질까요? 1인당 GDP 1000불 시대의 성장과 1인당 1만 불 시대의 성장, 그리고 3만 불 시대의 성장은 다를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에 집착하는 것은 1인당 GDP 1000불 시대에서 성공했던 방법이 1인당 GDP 3만 불인 지금 시대에도 적용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지 않을까요? 공무원, 대기업, 변호사 등에 집착하는 것은 1인당 GDP 1만 불 시대에서 성공했던 방법이 지금 시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과거의 성공적인 성장의 경험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추억에 젖은 과거의 성장 경험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경제 수준이 변화하면서 성장의 형태도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성장 경험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인 맞는 기업화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GDP는 커지게 됩니다. 1인당 GDP가 3만 불인 선진국 시대에도 GDP를 더 성장시키려면 각 개인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각 개인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복불복입니다. 좋은 단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리더나 그룹을 내가 직접 선택하여 추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 또한 동반 성장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직접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팔로워의 형태로만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성장하여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생산하는 고차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여담으로 아이들이 예전보다 선생님 말씀과 부모님 흉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공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선택을 받고 북한은 소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선택을 받은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던 것이죠. 1970년 이후에는 수출형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등 대단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받으며 성장해 갔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IMF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거쳤습니다. 이때부터는 1인당 GDP가 1만 불을 돌파하면서 내가 직접 리더를 선택하는 시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고 유명 인사에 대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게 됩니다. 2017년 이후가 되면서 1인당 GDP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각 개인이 됩니다. 리더가 나와서 무리를 이끌고 싶어도 각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 쉽게 설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단체가 개인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각 개인을 위대한 1인 기업가로 성장시켜주는 팔로우십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안, 청소, 공간 제공, 시스템, 플랫폼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업종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변화와 성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아주 큰 장애물들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과거에 반복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